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 불만 타파 진행을 맡은 똑순이 박세람입니다. 보험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 저희들이 똑똑하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보험에 대한 해결책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가지 내용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나날이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치매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보험계의 팔방미인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성비 넘친다는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도 짚어볼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차진경 전문가입니다. 내가 내는 보험료 중에 과도하게 내는 보험이 있는지 잘못된 보험이 있는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성비 좋은 수술비 보험 관련돼서도 함께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세 보험 전문가입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평생 가져가야 되는 가전제품과도 같습니다. 내가 정확히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 제때 사용하실 수 있어야지 평생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험 칭찬의 시간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치매보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치매보험에 대한 인기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차진경 전문가님, 치매보험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치매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네. 유엔에서 나온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15% 이상일 때 고령사회고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인구 비율은 2000년 초반부터 이미 노인 인구가 15% 이상이 되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5년 후인 2025년쯤에는 초고령화 사회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네. 현재 대한민국 인구 5,100만 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853만 명, 네. 6명 중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2021년 중앙치매센터 치매 환자 통계를 보면 853만 명 중 10%가 넘는 87만 명이 치매 환자인데요. 그중에서 80세 이상인 경우가 3명 중에 1명이 중증 치매 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 환자 수가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87만 명인 치매 환자 수가 네. 2030년에는 130만 명, 2050년에는 3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하네요. 네. 치매는 우리나라 사망률 1위인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완치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그렇죠. 진행 속도를 늦추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렇기 네. 때문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멀쩡해 보이는데 네. 기억 장애가 있어서 증상이 악화될수록 누군가 도움 없이는 혼자서 생활이 전혀 불가능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도 다른 질병들과 달리 일반 병동에서 생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24시간 간병해주는 간병인이 있거나 또는 뭐 요양병원 그런 데 입원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감당하기 힘든 현실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비용은 적은 비용이 아닌데다가 치매는 정해진 퇴원 날짜도 없고 그래서 간병을 위해 보호자분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치매가 사실 완치가 불가능한 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지 못하게 되고 24시간 간병해주는 간병인이 필요하거나 또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치매보험에 있어서 오늘 좋은 내용들 들으시면서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전문가님이 이 보호자분들이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 비율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비율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27%에 달하고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분들도 51%나 된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살펴봤을 때 보호자의 경제 활동을 보니까 일하는 시간은 거의 51%가량이 좀 줄인다고 하고요. 그만두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암보다 치매가 더 고통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문가님. 네, 그렇죠. 치매에 걸린 나도 힘든데 뭐 가족과 자녀들도 같이 힘들고 지쳐가는 무서운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환자 가족 고통이 가장 큰 질병을 받는 게 바로 치매라는 표도 네. 있다고 하는데 네, 이 네. 부분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보건복지부 설문조사에 발표한 바로는 네. 2명 중 1명에 해당할 정도로 50%가 넘는 사람들이 치매가 환자와 가족의 고통이 가장 큰 질병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네, 중증 질환인 암과 달리 완치가 없는 질병이죠. 그래서 갈수록 치매 환자의 네. 생존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요. 네. 완치는 되지 않고 생존 기간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곧 돈이 많이 필요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 치매로 드는 비용이 일반 노인에게 드는 의료비의 2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금전적인 부담도 굉장히 크겠죠. 네, 맞습니다. 치매 노인이 일반 노인에게 드는 의료비의 2배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금전적인 부담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치매보험을 준비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무턱대고 가입을 하면 안 된다고요, 전문가님? 네, 무턱대고 가입하면 안 되고요. 치매를 가입할 때 중요한 체크 포인트들 제가 네.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는 경증 치매도 보장이 가능을 해야 하는데요. 네. 경증 치매는 CDR 척도 1점인 경우를 말하는데 치매 진단 시 인지와 사회성 정도를 중심으로 치매 정도를 판단하는 CDR 척도라는 것이 있어요. 치매 임상 단계를 5단계로 평가해서 결정하도록 구성된 측정 도구고요. 보험사에서는 이 CDR 척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1점이 경도 치매고 5점이 말기 치매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말합니다. 이전에 치매보험 보면 중증 이상만 보장이 가능해서 네. 초기 치매는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어서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중증 치매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렵고 하루 종일 누워서 생활하면서 대부분이 네. 기억이 상실된 상태로 매우 중한 치매 상태에 해당이 되고요. 전체 치매 환자 중 이 비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의 비율은 굉장히 낮아서 경증 치매부터 보장하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초기 때부터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기존의 치매보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초기 때부터, 경도 때부터 보장받는 치매보험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만약에 치매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유리할까요? 경도 치매도 보장이 가능해야 할 뿐더러 둘째는 보장 기간도 좀 길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치매는 65세 이상 노년기에 주로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80세 이후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치매 환자 62%가 80세 이상임을 감안했을 때 최소 90세 이상은 보장이 가능한 상품을 가입을 해야 합니다. 네. 현재 판매 중인 치매보험은 90세, 100세, 110세, 종신까지 다양한 보장기간으로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보장기간이 길수록 또 보험료 부담은 또 커지니까 네. 유지 가능한 보험료 내에서 90세 이상 적절한 보장기간으로 알아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초기 때부터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보장 기간도 길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소 90세 이상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는 점은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뭐 간병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은 생활비 자금인데요. 네. 치매 보장 중에 중증 이상이 되면 생활비 자금을 매달 50에서 100만 원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런 경우 생활비 자금을 사망 시까지는 보장해 주지만 중도에 사망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보증 횟수만큼 지급을 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증 횟수가 보험사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것도 최대 몇 회까지 보증하는지 비교해보고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병지원금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준비해야 되는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번째는 해지 환급률인데요. 치매 보험에 가입하고 치매가 또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지 환급률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경증 진단비나 생활비 특약 설정에 따라 아니면 뭐 보험사의 상품에 따라서 완납 후에 해지 환급률이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해지 환급률을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4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도 때부터 초기 때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치매보험을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보장 기간이 길어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어요. 최소 90세 이상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간병지원금, 생활비가 나오는 상품을 고르는 게 유리하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해지 환급률을 회사마다 꼼꼼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4가지 사항에 있어서는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치매보험에 대해서 오늘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 중에서 커다란 복이라고 불리는 어린이 보험. 자, 이영세 전문가님, 어린이 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어린이 보험은 제때 준비만 할 수 있다면 가장 커다란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상 혹시 젊을 때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는 굉장히 쉽지 않죠. 네. 하지만 어리면 어릴수록 젊으면 젊을수록 준비하는 데 굉장히 유리할 수 있는 보험이 바로 어린이 보험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 현실적으로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떤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아무래도 매달 납부를 해야 되니까 보험료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맞습니다. 가장 많이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제 보험료가 비싸면 어떡하지? 네. 보장은 많이 받고 싶은데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린이 보험일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보시는 알겠습니다. 것처럼 네. 성인 보험과 보장 범위, 금액은 같더라도 보험료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어린이 보험의 첫 번째 장점, 바로 가성비입니다. 보험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3대 질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훨씬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성비가 좋은 보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인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가님, 어린이 보험이니까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준비할 수만 있다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꼭 자녀에게 선물해 주는 보험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게 선물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린이 보험, 네. 소위 말해서 미성년자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니라 만 30세 이하라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어린이 보험입니다. 어찌 보면 사회초년생, 즉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는 나이에 어린이 보험을 준비할 수만 있다면 첫걸음을 더욱더 잘 내딜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만 30세 이하의 사람들이라면은 어린이 보험의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어린 사람들만 가입 가능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만 30세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가성비가 넘친다, 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두 번째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장점은 바로 가입 금액 한도입니다. 가성비의 장점이 뭘까요? 내가 적은 금액을 내더라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게 가성비라고 할 수 있는데 성인보험은 내가 여유가 있더라도
한도가 낮게 측정이 되어 있지만 어린이 보험은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성인 보험에 비해 약 3배 정도가 높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저렴한 가격에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린이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험료는 저렴한데 보장 금액은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성인 보험보다 훨씬 더 좋은 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세 번째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문가님? 세 번째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네. 일단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출근길에 혹은 외출할 때 차를 타시면 어떠한 행동부터 먼저 하시나요? 일단 안전벨트를 매고 시동을 걸죠. 맞습니다. 안전벨트. 중요하죠. 네. 정말 좋은 운전 습관입니다. 안전벨트를 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럼 안전벨트를 매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안전장치죠. 맞습니다. 네. 항상 우리는 만에 하나의 위험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보험에서 안전벨트란 바로 납입면제입니다. 납입면제란 살아가면서 어떠한 질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 또는 치료로 인해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기가 어려울 때 보험사 측에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보장 기간 동안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게 납입면제입니다. 네. 표를 같이 보실까요? 네. 표를 보시면 성인보험은 유사암을 제외한 암, 뇌졸중,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이 납입면제 범위인 반면에 어린이 보험은 모든 암, 모든 뇌혈관 질환, 모든 허혈성 심장 질환인 것처럼 어떠한 3대 질병의 진단을 받더라도 납입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면책기간, 감액기간인데요. 성인보험일 경우에는 90일의 면책기간이 존재하지만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15세 미만은 면책기간이 존재하지 않고 15세 이상은 똑같이 90일이 존재하지만 15세 미만이라면 당장 효력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납입면제 면에서도 어린이 보험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인보험의 감액기간은 보험사별로 1에서 2년 존재하다 보니 50%밖에 지급이 안 되지만 어린이 보험은 일체 없기 때문에 당장의 사고 또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납입면제와 면책기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성인보험보다 납입면제의 폭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인보험 같은 경우에는 큰 질병에 걸렸을 때만 보험료를 면제해 주는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질병에 걸려도 납입을 면제해 준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면책기간에 있어서도 성인보험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전문가님, 만약에 어린이 보험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좀 가성비 있게 준비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어린이 보험을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네. 모든 장점이 어우러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죠. 3대 질병 진단비, 수술비, 그리고 어떠한 질병과 상해로 인해서 우리가 수술을 받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그리고 골절 화상처럼 우리가 다치는 부분에서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해에 대한 부분들도 대비해서 준비하신다면 가성비 있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은 보험이라는 건 부득이하게 해지하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손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내가 꾸준히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꾸준히 준비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신다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자 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가지 장점을 잘 조합해서 준비하면 가성비 넘치게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짚어봤습니다.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KT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마지막으로 칭찬받을 만한 보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비 기본으로 준비하시고 여기에 수술비 보험까지 준비하면 좋다고 우리 전문가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조석훈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우리 내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 아마 다 주식 투자를 하실 텐데 이 수술비 보험은 가치주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저렴하면서도 정말로 내가 병원비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을 커버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술비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과거에는 제가 이제 2006년 12월에 그때 이제 보험업을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수술 특약, 수술 보장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조금 10여 년 전만 해도 이렇게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진단비와 사망보험금 거의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진단금과 더불어서 이런 실질적으로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됐을 때 받을 수 있는 병원비 내역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수술비와 이제 입원비, 뭐 기타 뭐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커버할 수 있는지 좀 말씀드리겠고, 수술비는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시면은 네. 질병 수술비, 그리고 종수술비라 그래서 이제 1종부터 5종까지 그 경중에 따라서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용종 제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증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개도 수술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중증 수술이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나눠주는 종수술비, 그리고 보험사마다 뭐 72대, 뭐 64대, 뭐 100몇 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내 보험 안에서 이렇게 혼합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수술비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 엔대 수술비를 잘 조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종류가 다양하니까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이 질병 수술비가 지금은 성인이 네. 최대치가 30만 원이에요. 이게 제가 처음 일했을 때는 이 질병 수술비가 200만 원 가까이 됐어요. 이게 무슨 그랬군요. 얘기냐면 뭐 용종 제거만을 해도 아니면 어떤 수술이라고 자그마한 수술만 해도 200만 원을 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사들이 손해가 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100만 원 된다 하더니만 150만 원 된다 하더니만 또 1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50만 원 되고요. 그러더니 지금은 30만 원이 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질병이든 뭐 경증이든 중증이든 다 주겠다라는 이런 질병 수술비가 있고 또 상해 수술비도 이제 우리가 자그마한 뭐 깁스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상해든 내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수술비도 한도가 굉장히 낮아진 지금 100만 원이지만 이게 굉장히 낮아진 상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종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회사마다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회사는 이제 제왕절개도 포함된 회사가 있어요. 제왕절개도 종수술비라고 해서 보험금을 주겠다라는 회사가 있고 제왕절개는 질병이 아니다 해서 빠진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실금 같은 경우 또 요실금, 뭐 용종 제거 이게 이제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술비 보험을 선택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선택을 할 때 이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회사마다 100몇 대 아까 말씀드렸던 뭐 70몇 대, 60몇 대, 80몇 대가 있는데 이거는 우선은 숫자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숫자가 많을수록 좋은데 또 숫자가 많으면 중증에 있어서 좀 한도가 낮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60대에서 한 80대 정도에서 중증일 때 수술비를 많이 주는 이런 것들을 조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류마다 이 특징도 다양하고 회사마다 내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중에 수술비 보험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회사마다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비교를 꼼꼼히 한 다음에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수술비 보험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수술비 보험들 장점들을 잘 조합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스스로 점검을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 수술비가 진단비보다 더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장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네, 이제 뭐 진단비와 수술비는 저는 이제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진단비보다 또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마 수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아마 내시경,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은 해보셨잖아요. 그 잠깐 동안의 그 수면 상태도 굉장히 떨리고 걱정되고 하는데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제가 한 6시간짜리 수술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또 최근 또 여성분들 또 이제 자궁 관련된 이런 또 수술 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걱정이 되고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여기에서 뭐 보험금적인 부분 그리고 입원했을 때 따르는 것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협심증 관련돼서 이제 스텐트 삽입 수술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게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네. 평균 그러니까 그 심장에 가는 길이 이제 조금씩 막혀진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뚫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시 쌓이면 7년 또는 10년 뭐 이렇게 그 주기별로 해서 다시 또 그 기구를 바꾸고 뚫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 추석 때 네. 벌초를 그 해만 올해 했으면 벌초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또 하죠. 네.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특정 수술들은 반복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려는 것은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는데 수술비는 할 때마다 받는 거예요. 매번 할 때마다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복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질병 수술비 제가 아까 30만 원 말씀드렸죠. 그리고 뭐 아까 5종 1종부터 5종 수술비 뭐 N대 뭐 예를 들어서 70몇 대 수술비가 있으면 100내장 수술을 했다 내가 100내장 그러면 100내장 수술비로 30만 원을 받고요. 그리고 종수술비로 해서 또 받고요. 그 아까 몇 대에 해당되는 데서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그 수술비 특약에 대해서 모든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수술을 할 때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진단비만큼 또 수술비가 좋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이면은 소멸되는데 수술비는 수술 받으실 때마다 2번, 3번, 4번 정액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진단비에다가 수술비 보험 같이 가지고 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다른 장점들은 어떤 게 더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예시안을 한번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네. 30대 남성분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비는 사실 뭐 100세 만기 해도 되는데요. 이거는 뭐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90세 만기를 권해드리는 이유가 네. 사실 이거는 90세 넘어서 수술을 하기에는 사실 체력이 힘들어요. 네. 90세 넘어서 만약에 내가 큰 수술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체력적으로 받쳐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증 관련된 상관없겠지만 중증 관련된 수술은 90세 넘어서는 거의 어렵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90세 만기로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이렇게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한 39,000원 정도가 설정이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특정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평균적인 금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정 회사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맨 밑에 이제 그 빨간색 칸을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단비 보이죠? 지금 뇌혈관 진단비는 얼마입니까? 1,000만 원에 보험료가 매달 10,000원 정도가 돼요. 네. 근데 뇌혈관 질환 수술비는 1,000만 원에 1,900원이죠. 저렴하네요. 그렇죠. 한 5배 정도 더 저렴하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기사들 아마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그 G.O.D의 뭐 특정 멤버와 그리고 뭐 개그맨 그리고 뭐 이렇게 연예인분들 뇌동맥류라고 해서 그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뇌출혈, 뇌졸중 전 단계죠. 그 전 단계에서 이제 발생했던 것들은 다 뇌혈관 질환입니다. 자, 그 무슨 얘기냐면 뇌혈관에 들어가는 그 어떤 영양분과 이런 피들이 통해야 되는데 이제 좀 막혀가는 거죠. 그러면 안에다가 코일이라는 걸 넣어가지고요. 이걸 또 뚫어줘야 돼요. 또 공간을 넓혀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됐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뇌혈관 진단비와 수술비를 받을 수 있겠죠. 근데 뇌혈관 진단비는 한 번 받고 끝나지만 네. 혹시나 그 코일을 다시 교체하거나 우리 그 자동차 엔진 오일 주기적으로 바꿔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그 코일을 바꿔야 됐을 경우에 역시 또 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한 1,000만 원에 한 6천 원 정도 보험사 평균 그렇게 되는데 네. 이제 수술비도 한 2,000원, 3,000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두세 배 정도가 저렴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협심증, 부정맥, 심부전증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이면 소멸되는데 수술비는 회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같은 가입 금액이라도 수술비가 훨씬 더 저렴하다는 점은 잘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 이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보험이 수술비 보험이다. 이렇게도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게 실손보험은 사실은 필요한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리 지금 전 국민의 한 60, 70% 가까이가 실손보험은 있어요. 그래서 안 가입하신 분들은 아예 보험에 관심이 없거나 가입이 불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 말고는 다 가입을 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실손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6인실이나 4인실 뭐 수도권과 비수도권 뭐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6인실하는 뭐 병원의 하루 입원비가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20년 뒤면 얼마나 될까요? 20년 뒤가. 그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실질적인 그 인플레이션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실손보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또 좀 제가 좀 사회적인 문제로 가면 네. 애를 잘 안 낳아요. 네. 알고 있으세요? 다 아시죠? 애를 잘 안 낳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경제적 인구가 다 우리 많이 보시죠? 항아리 모양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그 부양할 사람들은 적고 부양 받을 사람은 많아지니까 실손보험료도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청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보험료 네. 내는 사람들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상승폭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수술비 보험은 그와 달리 이제 한번 고정금리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좀 대안이 될 수 있고 제가 실손보험 간단하게 이거 뭐 내용이 많은데 제가 역사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세대가 있었다가 제가 정확히 기억납니다. 2009년 9월 달이었나요? 9월 말에 이제 그 100% 보장되는 실손보험이 사라진다고 해서 아마 그때가 아마 그 보험사들의 그 보험 가입이 엄청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실손보험에 대한 어떤 그 인지도 좀 부족했던 것들이 있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홈쇼핑도 마감 임박 때 많이 사죠. 네, 그죠? 그렇죠. 예, 뭐 끝날 때 많이 사잖아요. 그죠? 네. 뭐 실손보험이 100%에서 90% 된다 그랬을 때 2009년 그 9월 달에 한 진짜 수만 건이 이렇게 수만 건이 뭐예요? 그 이상 들어갔었습니다. 네. 이제 그때가 이제 마지막 100%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90%가 됐다가 이제 80%가 됐다가 지금 이제 최근에 올해 바뀌었죠. 올해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좀 갱신이 덜 되는 실손보험으로 이렇게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1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고 또 네. 가입 시기에 따라 5년마다 3년마다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갱신 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대안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게 수술비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실비가 가장 기본적인 보험인데요. 나중에 실비 보험이 너무 많이 올라서 유지를 못하게 될 수도 있을 때 수술비 보험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제 수술비 보험은 예전부터 이렇게 보장폭이 많았던 보험은 아니다라고 네.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진단비 보험들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최근에도 뭐 제가 뭐 가족적인 얘기를 하게 된다면 그 제가 여동생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그 자궁 관련돼서 무슨 근종이 보인다 그래서 수술을 받았더니만 이게 또 제자리 암이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다행이죠. 어쨌든 뭐 그런 것들도 수술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그 또 고모 딸이 이제 누나가 또 이렇게 그 자궁 척출술도 하셨고 이게 이제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뭐 거의 뭐 50대 넘으신 분들 60대 가면 이제 백내장 수술은 정말로 많이 하시고 네. 그 남성분들도 이제 갑상선암 수술 뭐 제가 뭐 친구 얘기 너무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는 사망 확률은 낮아지는데 병원 갈 확률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즘은 이제 그 마취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좀 좋은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그 라식한 지가 지금 라식 수술한 지가 한 10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때 상담 받았을 때 기억이 납니다. 50만 원짜리가 있고 200만 원짜리가 있다 그랬거든요. 네. 그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만 50만 원짜리는 이제 눈에 이제 칼로 이렇게 하는 거고 네. 200만 원짜리는 뭐냐? 그럼 레이저로 3초만 하면 된다는 거. 아, 어떤 거 하시겠어요? 좋은 걸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누가 칼 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 질병에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자, 로봇 시술로 해서 상처나 이런 흉터 전혀 남지 않고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1,000만 원이다. 네. 근데 이거는 칼을 대서 하게 되면 흉터가 좀 평생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럼 한 200~300만 원이다. 아, 어떤 게 하겠습니까? 1,000만 원 하겠습니다. 흉터 어쩔 안 수 없어요. 남아야죠. 이거는 지금 네. 제가 그냥 지어낸 게 아니라요. 갑상선암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해서 이 귀 뒤로 찢어가지고요. 로봇 시술을 하게 되면 1,0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예전처럼 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처가 남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단비로 부족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그 수술에 대한 비용들을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수술비 보험도 반드시 체크하고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진단비에다가 이 수술비 보험까지 꼼꼼히 챙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오늘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수술비 보험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도 오늘 구체적으로 짚어봤는데요. 생방송으로 보험 불만제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본 방송은 SK 브로드밴드 164번, LG U+ 169번, KT 올레 285번을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로 내외경제 TV 혹은 보험 불만제로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보험 칭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은 보험 전망대로 찾아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보험 전망대의 신장철 전문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제 가입하고 유지 중인 보험의 보험료가 얼마씩 통장에서 빠져나가는지 또는 그에 따른 보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체크하고 계신가요? 물론 매일같이 보험증권을 읽어보거나 그 방대한 약관 내용을 모두 머릿속에 넣어두긴 불가능하죠. 하지만 내용도 모른 채 전혀 모른 채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씩 지출이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지지 않으실까요? 이 시간에는 제가 상담을 했었던 시청자분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점검이 이루어졌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성인 남성 30세 직장인이셨고요. 가입 현황을 먼저 보시면은 총 12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이 돼 있으셨습니다. 이 시청자분은 근데 이제 본인 통장에서 보험료가 얼마씩 빠져나가는지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셨고요. 그래서 전체 가입 현황을 한 번씩 점검해 주는 것이 이제 급선무였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는지 조금씩 살펴보면요. 일단 저축보험과 연금보험에 각각 두 상품에 46,800원 그리고 1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었고요. 종신보험에는 특약들 중에서 이제 실손 의료비가 포함이 돼 있어서 그 비용이 월 12만 1,150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암보험, 기타 건강보험으로 총 5개의 상품이 총 가입돼 있으셨는데요. 이 대부분이 보장기관과 납입기관이 같은 갱신형 상품이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운전자 보험이 2개가 가입돼 있었는데요. 합쳐서 7만 원가량이 나가고 있었고요. 치아보험도 2개 가입돼 있으셔서
총 5만 4천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총 월 보험료 합계가 47만 1천 원에 육박하는 보험료 수준이었는데요. 가입 현황으로 봤을 때 이제 아쉬웠던 점이 이제 눈에 좀 띄었는데요. 너무 많은 갱신형 보험 때문에 100세까지 보장하기에 이제 무리가 갈 수도 있다는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능한 시기에 어린이 보험, 앞선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어린이 보험이 이제 적용이 하나도 되지 않았던 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이 적립보험료가 이제 불필요하게 포함이 돼 있어서 과하게 지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세 담보 이제 구성을 먼저 상세 담보 구성을 보면요. 상해 사망, 질병 사망은 이제 종신보험의 이제 사망보험을 포함해서 누적된 사망보험금이 상해 사망, 질병 사망에 각각 4억 5천만 원, 2억 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3% 후유장애는 상해에만 1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포함해서 총 6개의 질병 관련 보험에 암진단비가 누적이 돼서 2억 9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유사암까지 하면은 2,800만 원. 예, 이 시청자분은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이 암 진단금을 모두 합쳐봤을 때 이렇게 많이 암 진단비가 있는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예, 그 다음으로 혈관 질환 쪽에서 봤을 때는 보장 범위가 좀 더 넓은 것으로 알려진 뇌혈관 질환 특약 또는 허혈성 심장 질환 특약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보장 범위가 좁은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에 1억 3천만 원, 1억 3천만 원씩 누적이 되어 중첩되어 있었는데요. 보장 폭이 좁은 특약들로만 이렇게 중복이 가입되어 있다는 거는 이전에 가입 현황에 대해서 이제 전혀 이제 인식이 미흡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 종수술비에 30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수술비까지 더 준비는 돼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모두 갱신형 그리고 앞에 있는 질병 담보들까지 모두 갱신형 상품과 특약으로 구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100세 또는 90세까지 유지하기에는 보험료 상승의 리스크가 좀 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 외의 보험으로는요. 치아보험에 이제 각각 임플란트나 보존 치료로 100만 원씩 가입이 돼 있으셨고요. 치매보험은 니즈가 전혀 없어서 준비를 하지 않으셨었다고 했습니다. 네. 운전자 보험의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2개의 운전자 보험이 가입돼 있으셨는데 첫 번째 보험에서 첫 번째 보험에 보완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 두 번째 상품도 이제 술쿨돈 벌금 보장 한도 개정 전에 가입되신 상품이어서 보험료에 비해서 이제 제 몫을 잘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제 워낙 다수의 보험이 가입된 상황이다 보니 제가 이제 리모델링에 이제 적용된 주요 체크 포인트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일단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 보험료를 이제 노후 대비를 위해서 저축 목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사가 있으신지, 경제적 능력이 있으신지 여쭤봤는데 그 부분에 이제 체크를 같이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는 종신보험 한 건에 이제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들어가 있었고 갱신 특약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같이 좀 도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서 3대 질환 진단비가 억대 금액이긴 했지만 범위가 좁은 그런 혈관 질환 담보들 그리고 평생 상승하게 되는 그 보험료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비갱신형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상담을 도와드렸고요. 운전자 보험은 앞선 표에서 보셨다시피 스쿨존 벌금 한도가 부족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새롭게 보충해서 가입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치아보험도 2건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셨는데 앞으로 치아보험의 이제 치료가 가장 필요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먼저 여쭤본 다음에 정리를 좀 도와드렸고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하고 나서는 이제 부족해진 보험을 이제 좀 보완을 해드려야겠죠. 이제 이 고객분이 이 시청자분이
30세셨는데 아직 보험 나이로 31세가 되기 직전 분이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보험으로 이제 보완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셨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 리모델링 과정을 보시게 되면은 저축보험, 연금보험은 유지를 하기로 하셨고요. 예. 종신보험은 정리를 하시는 방법이 그 갱신형 특약에 있는 질병 특약들은 삭제를 도와드렸고, 예. 실손의료비는 지금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에는요. 그 2009년도 정도에 가입하신 1세대 실손이어서 이제 약간 혹시나 이제 좀 비싸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아직은 그래도 젊으신 상태여서 많이 비싸진 않았습니다. 회사원이시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그리고 옛날 실비일수록 좀 그런 보장 범위가 좋기 때문에 일단 실손의료비는 유지를 하기로 했고요.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그 보험료에서 많은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은 더 이상 니즈가 없다는 걸 확인 후에 감액 완납으로 실손의료비와 기본 특약만, 기본 주계약만 남기기로 했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이제 총 5개의 이제 갱신형이 대부분이었던 상품들은 이제 정리를 좀 도와드렸고 어린이 보험으로 도와드렸고요. 예, 운전자 보험도 스쿨존 보장이 3천만 원까지 가능한 보험으로 다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치아보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그 여부에 따라서 한 건만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하나만 정리를 해드렸고요. 예, 그래서 정리 후에 보험료 수준을 제가 이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저축성 보험 2건은 14만 6,800원을 유지를 하기로 하셨었고요. 이제 보장성 보험이 총 갱신형과 운전자 보험과 치매 보험 모두 합쳐서 32만 4천 원 정도였는데요. 그 운전자 보험은 적립보험료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정리한 결과 운전자 보험과 치아 보험을 모두 합쳤는데도 19만 6천 원 정도의 수준의 보험료가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리모델링 전에는 월 보험료 합계가 47만 원이었다면은 지금 현재는 34만 3,600원 정도의 월 보험료가 수준이 나오게 됐고요. 또한 이 보험료는 이제 비갱신형 100세까지 만기가 100세까지 되는 아무래도 20년 비갱신형이다 보니 월 보험료에 이제 앞으로 내가 내게 될 총 보험료 수준도 이제 계산이 서는 그런 플랜을 준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월 12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초반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이제 흘러가듯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를 가만두는 것보다는 한 번도 이렇게 보험 점검을 체크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꼭 한번 점검의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3가지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짚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보험 준비할 때 도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도 보험에 대한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안녕. 부자 되는 채널 사람 사는 이야기. 내외경제TV를 만날 수 있는 방법. KT 285번, SK브로드밴드 164번, LGU 플러스 169번, 현대 HCN 413번, ABN 아는방송 509번. 유튜브에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